안녕하세요. 시니어 여러분의 든든한 자산 지킴이 노후 119입니다. 오늘도 긴 하루 보내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니어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지금 이 인사를 나누는 순간에도 여러분의 통장을 노리는 아주 무서운 음모가 진행 중일지 모릅니다. 오늘만큼은 따뜻한 차 한 잔 옆에 두시고 제가 드리는 이 경고를 그 어느 때보다 비상한 각오로 귀담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모든 계좌를 묶어버리려는 계좌지급정지 사기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모르는 사람에게 100만 원이 입금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 누가 돈을 잘못 보냈나 싶으면서도 은근히 기분이 좋아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방심하지 마십시오. 그 돈은 여러분의 모든 계좌를 단숨에 얼려버릴 무서운 덫입니다. 고작 100만 원이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손발을 묶어 금융거래를 아예 못하게 만든 다음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통째로 뒤흔들려는 것이 놈들의 본 모습입니다. 오늘 듣고 계신 이 계좌 정지 사기는 단순히 금전적인 손해를 보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계좌가 동시에 정지가 되어 월급도 못 받고 연금도 못 받고 마트에서 콩나물 살 때 쓰는 카드까지 몽땅 못 쓰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오늘 제가 이 신종 사기의 추악한 실체를 낱낱이 파헤치고 만약 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려드릴 테니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계좌 정지 사기에 대비하세요. 먼저 실제 피해 사례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대전에 사시는 62세 김모 씨. 어느 날 아침 핸드폰에 알림이 왔습니다. 100만 원이 입금됐다는 문자였습니다. 누가 잘못 보낸 건가 싶어서 통장을 확인했더니 정말로 100만 원이 들어와 있더랍니다. 입금자 이름은 박지영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김 씨가 전혀 모르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렇게 김 씨는 누가 잘못 내 계좌로 보냈나 보다 싶어서 은행이나 이 박지영이라는 사람한테 연락이 오면 바로 돌려줘야지 생각하고 연락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 이후에 벌어질 악몽 같은 일은 생각도 못하고 말이죠. 아침에 출근 준비를 마치고 직장에서 열심히 아침 업무를 보던 김 씨는 뜻밖의 문자를 받게 됩니다. 바로 모든 은행 계좌가 지급 정지가 되었다는 안내 문자였습니다. 깜짝 놀라 다급하게 은행에 전화했더니 누군가 김 씨의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계좌로 피해 신고를 해서 김 씨 계좌가 동결된 것입니다. 그것도 한 개가 아니라 김 씨 명의의 모든 계좌가 동시에 묶였습니다. 월급 받는 계좌, 적금 계좌, 카드 대금 빠져나가는 계좌 전부 말입니다. 김 씨는 20일 동안 계좌를 못 썼습니다. 그 사이에 월급날이 지나갔는데 월급을 못 받았습니다. 회사에 사정 설명하고 다른 계좌를 알려줘야 했습니다. 카드값도 못 내서 연체가 됐습니다. 결국 이의제기를 해서 계좌를 풀었지만 20일 동안 정말 힘들었답니다. 은행 여러 번 가고 경찰서 가서 서류 받고 온갖 증명을 다 해야 했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박모 씨 사례는 더 심각합니다. 역시 100만 원이 입금되었고 위에 김 씨와 같이 계좌가 묶여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문자가 오더랍니다. 문자 내용은 지금 계좌가 막히지 않았습니까? 막힌 걸 해제하도록 해줄 테니 전화를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박 씨는 더 생각하지 않고 바로 문자가 온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사람은 내가 당신 계좌를 신고한 사람이다. 내가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사람인데 당신 계좌가 이용된 줄 알고 신고를 했다. 당신 계좌가 지금 막히지 않냐며 내가 다시 입금한 계좌들을 확인해 보니 당신 계좌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해제를 해주겠다. 라면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해제를 하려면 은행과 금융감독원에 해제 신고를 해야 하는데 수수료가 필요하다. 내가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돈이 없으니
수수료로 50만 원을 보내달라. 박 씨는 어차피 처음에 자기 통장으로 100만 원이 입금이 되었고 50만 원은 지금 주고 나중에 50만 원을 주면 내 돈이 아닌 돈은 다 해결되니 일단 50만 원을 배우자의 계좌로 이체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며칠 후에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협박이었습니다. 추가로 돈을 더 보내지 않으면 내가 알고 있는 당신의 개인정보를 판매하겠다거나 자신한테 보낸 배우자의 계좌까지 정지를 시키겠다는 협박을 해오는 것입니다. 돈을 송금하면서 배우자의 계좌번호와 이름이 노출된 것입니다. 사기꾼은 이걸 가지고 2차 협박을 한 것입니다. 박 씨는 겁이 나서 10만 원을 또 보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박 씨에게 일주일 후에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30만 원을 더 요구했습니다. 결국 박 씨는 총 180만 원을 잃었고 계속되는 입금 요구를 견디다 못해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시니어 여러분, 위 두 사례를 보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왜 다른 사람이 내 계좌로 입금을 했는데 왜 내 계좌가 막히는지 이해가 잘 안 가시죠? 지금부터 어떻게 이런 사기가 작동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시려면 먼저 지급정지 제도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지급정지 제도는 원래 보이스피싱을 당한 피해자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누군가 사기꾼한테 돈을 보냈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그 계좌를 즉시 동결시켜서 입금시킨 돈을 지키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신고만 하면 바로 계좌가 멈춥니다. 증거나 조사 필요 없이 일단 막는 것입니다. 피해자를 빨리 보호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건 정말 필요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사기꾼들이 이걸 악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기가 일부러 타인 계좌로 돈을 보냅니다. 그리고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합니다. 자기가 보이스피싱을 당했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그 계좌가 즉시 동결됩니다. 이걸 악용하여 사기를 치는 방법은 먼저 무작위로 송금입니다. 사기꾼이 여러 사람 계좌로 돈을 보냅니다. 보통 100만 원 내외입니다. 너무 적으면 관심을 안 가지고 너무 많으면 의심하니까 딱 솔깃한 금액인 100만 원 정도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허위 신고입니다. 피해자가 돈을 돌려주든 안 돌려주든 상관없이 경찰에 신고합니다. 자기가 보이스피싱 당했다고 거짓으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급정지로 계좌를 동결시킵니다. 더 무서운 건 은행 거래뿐만 아니라 모바일 뱅킹, 인터넷 뱅킹, 체크카드 전부 막힌다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금융생활 전체가 마비되는 것입니다. 월급날이 와도 월급을 못 받습니다. 공과금, 자동이체도 안 됩니다. 연금 받는 계좌도 막힙니다. 카드값 빠져나가는 것도 안 되니까 연체가 됩니다. 이렇게 골치가 아파지는 일을 겪게 되면서 발만 구르고 있는데 이때부터 전화나 문자가 옵니다. 이 지옥 같은 계좌 정지를 해제시켜주겠다면서 구세주 마냥 문자나 전화를 걸어옵니다. 해제하는데 수수료가 나온다며 돈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금융감독원이나 은행 직원을 사칭해 해제해 줄 테니 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급한 마음을 악용해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계속해서 돈을 요구합니다. 그럼 이렇게 묶어놓고 왜 이런 고통을 주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계좌를 묶은 다음에 연락을 해서 돈을 요구합니다. 신고를 취소해주는 대가로 돈을 보내라는 것입니다. 피해자는 계좌가 묶여서 급한 상황이니까 돈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사기꾼은 돈을 받고 신고를 취소해줍니다. 하지만 돈을 입금할 때 개인정보는 이미 손에 넣었으니 나중에 돈을 더 보내라고 하거나 개인정보를 파악하여 또 다른 협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유형은 보복형입니다. 이건 정말 악질입니다. 돈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계좌만 묶어버립니다. 아무 연락도 없이 말입니다.
왜 이런 짓을 할까요? 예전에 금전 분쟁이 있던 사람한테 보복하려고 또는 사업 경쟁자를 방해하려고 심지어 그냥 재미로 남을 괴롭히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 유형은 돈 세탁 탐색형입니다. 이건 조직적인 범죄 집단이 쓰는 수법입니다. 여러 계좌에 돈을 보내보고 어느 계좌가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반응이 없으면 그 계좌를 나중에 대포통장으로 쓰려고 목록에 올립니다. 반응이 있으면 협박해서 돈을 뜯어내거나 개인정보를 빼냅니다. 이쯤 되면 아이고 내 팔자에 무슨 이런 일이 생기나 하고 가슴부터 덜컥 내려앉으실 겁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사기꾼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건 우리가 이 수법을 미리 알고 정석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놈들의 협박에 휘둘리지 않고 내 소중한 계좌를 지키는 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내 계좌에 모르는 돈이 들어왔다면 당황해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부터 명심하셔야 합니다. 우선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문자나 전화를 거는 순간 내 번호가 노출되어 더 큰 협박의 타겟이 될 뿐입니다. 또한 내 계좌에 들어왔으니 내 돈이겠지 하는 생각에 임의로 사용하셔도 안 됩니다. 자칫하면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법적 함정이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선한 마음으로 돈을 직접 돌려주려 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은행이라는 공식 채널을 통해서만 반환해야 안전합니다. 자, 여러분 모르는 돈이 입금되었을 때 위 내용을 지켰을 땐 사기꾼들도 여러분들의 계좌를 어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모르고 대응을 잘못해서 결국 계좌가 막혔다면 많이 당황스러우시겠죠?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의 계좌가 정지되었을 때 즉시 실행해야 할 매뉴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입금을 확인한 즉시 금액과 시간을 포함한 내역을 스크린샷으로 찍어 확실한 증거를 남기십시오. 그 다음엔 전화기만 붙들고 있지 말고 신분증을 가지고 은행으로 직접 달려가셔야 합니다. 창구 직원에게 요청하지 않은 돈이 들어와 사기가 의심된다고 정식으로 상황을 알리고 사실 확인서를 꼭 발급받으십시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해 계좌 묵기 사기 미수로 신고하신 뒤 사건 사고 사실 확인원까지 챙겨두셔야 합니다. 이 서류들이 있어야 혹시라도 내 계좌가 묶였을 때 정당하게 이의제기를 하고 내 소중한 자산을 빠르게 되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후 은행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이의제기 신청서와 증거 서류들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접수된 서류는 은행과 금융감독원의 꼼꼼한 심사를 거치게 되는데 보통 짧게는 일주일에서 한 달, 상황이 복잡하면 길게는 2달까지도 걸릴 수 있습니다. 자칫하면 내 모든 돈이 이 기간 동안 꽁꽁 묶일 수 있으니 최대한 빨리 움직여서 서류를 접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행정적인 절차는 이렇게 진행되지만 사실 우리 시니어분들께 가장 큰 문제는 당장 내일 쓸 생활비 아니겠습니까? 빠르게 결정이 나면 다행이지만 2달 동안 계좌가 묶이면 여러분 생활이 얼마나 힘들어질까요? 이렇게 장기간으로 계좌가 정지되었을 경우에는 긴급 생활비 대출을 신청해 보세요. 은행에서 계좌 동결 피해자를 위한 긴급 대출 상품이 있습니다. 한도는 적지만 당장 급한 돈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대출을 받고 나면 기존 계좌를 해지하고 급여 계좌를 꼭 변경해 주세요. 새 계좌를 만들어서 급여 계좌를 변경합니다. 그리고 공과금이나 자동이체, 납부 계좌를 변경하십시오.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통신비 이런 계좌들이요. 안 그러면 연체가 되어 여러분의 신용등급에도 영향이 가니 꼭 연결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계좌가 묶였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릿속에 정리가 좀 되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대응법을 알아보니 어떠신가요? 처음엔 막막하셨겠지만 이 몇 가지 수칙만 몸에 익히시면 이제 어떤 위기 상황이 와도 여유롭게 대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사기꾼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처럼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을 한결 편안하게 해드렸다면 주변 친구분들께도 꼭 공유해주세요. 그 공유 한 번이 누군가에겐 평생의 자산을 지키는 방패가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노후 119를 응원해주시면 항상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주는 친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